무늬가 호랑이 무늬를 닮은 나비로, 무명 가수였던 김은국 씨를 스타로 만든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민주당 컨설팅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편입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가, 특별한 수 전해줄 두 분입니다. 먼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다 뭐 표정이 좋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그러긴 한데요. 저도 네. 뭐 사실 제 머리도 못 갖고 있는데 뭐 어디 컨설팅 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네. 장 교수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장 교수님. 저는 자, 양쪽으로부터 욕 먹고 있는데 뭘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근데. 더 그건 욕을 맞아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뭐 쓴소리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욕 근데 진짜 엄청 드시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그걸 예. 또 어디다 부추기면 어떻게 해, 또. 추임새 넣으면 어떻게 해. 사실이니까 그래도. 네. 자, 인수위 한 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1점 줍니다. 91점이요? 네, 왜냐하면 차분하게 잘 관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주 전 월요일 날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 했고요. 여러 가지 차분하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대통령 되면, 왜요? 잠시만요. 욕을 먹는다니까 91점 막 너무 주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인수위는 저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인수위는 이렇게 점수 안 차분하고 조용한 인수위는 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인수위는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인수위는요, 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행 수단이 없는데 너무 의욕에 과도하게 차가지고 그동안 우리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차분한 인수위. 저는 91점 줍니다. 저는 한 뭐 그것만큼 아니고요. 한 7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용산 집무실 관련 논란이 왜 이렇게 커졌나.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로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담론을 잘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슈라고 하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좀 커졌었고. 안타까워요. 인수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MB 사면 그리고는 용산 집무실 이전 그 두 이슈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것 이후에 어떤 담론을 국민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 물론 인수위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보고를 받는 기관이었으니까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런 게 있고요. 지켜보자고요. 예, 대신에 장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일단 장관들 임명하고 보겠다고 한 거. 예. 예, 정부 조직 개편 가지고 난리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한 것들. 그리고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의외로 성공한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긴 컨설팅을 하지만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바람을. 자,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인선안 발표됐습니다. 한동훈 이름이 띕니다. 자, 오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그래요? 이게 과연 사실 진짜 막 뭐 페이크 뉴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고, 다른 장관들 땡 잡았다.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이 상당히 좀 편안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파격이 아니다,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파격 중에 파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능력 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을 상당히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개혁을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 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으로 법무부 장관 시켜라고 갑자기 바꾼 것 같아요.
다른 분이었다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제 아니, 의총에서 장관을 하루 만에 야 좋아 빨리 가 이게 됩니까? 아니 두세 배로 일단 검토를 해놨다가 네. 다른 유력 주자가 아니라 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우리는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겠어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밀어붙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저도 사실 처음에 속보 보고 놀라긴 놀랐어요.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죠. 다 놀랐죠. 아유, 다 엄청 놀랐는데 놀랐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면에서는 뭐 엄청 대단하신 분이고 민주당도 옛날에는 엄청 뭐 지켜세웠던 분이니까. 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명되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야를 막론하고 2030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내가 뭐 좀 젊고 기수가 낮다라는 게 뭐 큰 문제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젊지도 않아요. 네. 네, 그게 젊지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능력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당연히 뭐 그런 카드고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뭐 자기랑 잘 맞는 거를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검수완박으로 저희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의 온건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민주당에 있는 온건한 분들이 신중론을 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대강 극한 대립. 강대강 대립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뭐 지역 나이 성별 보지 않겠다. 능력만 보겠다고 했는데 능력만 보겠다고 했어요. 공정과 상식만 보겠다고 했는데 장성철 교수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윤석열 친구 권성동 원내대표, 또 다른 친구 공관위원장, 또 다른 친구 보건복지부 장관, 또 다른 선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다른 선배 통일부 장관, 또 다른 아니, 권영세 의원은 충분히 역량이 되죠. 아니 역량은 되는데 아니, 선배는 맞잖아요. 아니, 장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 얘기한 사람들은 뭐 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권영세만 따로 그분들은 빼면 조금 능력 면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분들이 두 분 정도는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번 인사의 문제가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암수술 전문가시거든요. 아주 권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킨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수위 차원에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복지 분야는 차관을 통해서 보조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 네. 이분이 과연 문화를 할까 관광을 할까 체육을 할까 정치부 왜 시켰을까? 기자만 오래 했어요. 그렇죠. 대기자 출신이고 뭐 부사장 출신인데 과연 왜 이렇게 이런 분을 시켰을까 좀 아쉬워요. 이용래님께서 싸우지 말고 협치 잘하라고 정치 신인 대통령 뽑아줬더니 시작부터 싸움판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통합을 할 땐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할 땐 협치를 하겠지만 또 정면 승부를 피하지는 않겠다. 이런 캐릭터로 좀 읽혀지고요. 아니 통합을 할 때 협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고 계속 돌파만 하겠다. 저도 좀 질문할게요. 언제 통합하고 언제 협치했어요? 아, 또 하시겠죠, 또. 하시겠죠. 예, 그럼요. 하셔야죠. 네, 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나머지 인사들은 대체로 능력 괜찮아요. 뭐 괜찮고 네. 무난하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맞아요. 저는 전체적인 내각의 구성으로 보면 물론 뭐 막 획기적이고 막 와우 할 만한 그런 거는 없지만 뭐 네. 괜찮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민주당 있습니다. 분들이 이제 뭐 비판을 하면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메시지인데 주는 메시지가 없다. 감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감동을 줄 만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선인이 믿고 신뢰할 만한 분들 그중에서도 좀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2명 빼고. 네, 알겠어요. 2명이라고 하는데 3명, 4명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보시죠. 박진영님, 민주당은 안 그랬나요? 586 등용했잖아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윤심은 당도 완벽하게 접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권성동 그리고 윤핵관들이 핵심으로 폭폭 소진합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지사 인수위의 대변인 매우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달 만에 빼다가 경기지사로 보냅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없었냐? 아니죠. 막강한 유승민이라는 경제 전문 정치인이 있었는데 여기를
여기에 보냅니다. 배척하고. 윤핵관을. 네, 자,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 그리고 대구에 왜 가서 계속 유영하 변호사 손을 잡아주지?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 선거판에 윤심 어떻게 봅니까? 경기도랑 대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삼박자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강력한 출마 의지, 윤핵관들의 강한 부추김, 네.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김은혜 대변인은 출마하게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당선인의 좀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김은혜 대변인을 상당히 아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유승민 후보를 정말 싫어해서 저 사람이 경기도지사 되는 거 도저히 꼴을 못 보겠어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상당 부분 당협위원장들은 경기도의 당협위원장들은 김은혜 대변인을 지금 돕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세력이 일단 다 완전히 김은혜에게 줄 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공관위원 전하람. 일단 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경선을 빡세게 해야 되는 지역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김은혜 대변인이 뛰어들었을 때 저도 네. 환호했었거든요. 이거 확실한 재밌었다. 흥행 카드다.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면 경기도의 민주당 경선을 압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은 보통 TV 토론도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경기도는 특별히 TV 토론 3번이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흥행 카드로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유승민 후보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저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석이에요, 아니면 현상이에요? 뭐 해석도 있고 현상도 대구로 있고 가기 전에 네.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은 탈락했어요. 그냥 예비에서도 1차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이걸 보면 거기에는 김영환 전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김영환 전 의원이 갔는데 이거 윤 당선인 주변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쳐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도 좀 줘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용으로 참고로 하는 여론조사가 다 돌려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좀 낮았어요? 제가 이걸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말하면 잡혀가더라고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죠. 항상.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다고 얘기는 한다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혜훈 의원이 사실은 이제 충북 쪽에 물론 부모님이 아버지. 사시겠다고는 하는데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이 있습니까 거기? 거기는 그래도 충북에 자기가 한 20살 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음성인가 어디 출신이잖아요. 그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더라도 좀 여성 예를 들면은 그렇죠. 여성 충북에 경제 좀 전문가. 이혜훈, 대구에 그리고 좀 이진수 뭐 이런 분들은 좀 배려 차원에 좀 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뭐 또 이제 또 막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구로 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거기에 앞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는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정치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당선인을 배경으로 대구에 출마하겠다? 본인이 언제부터 대구 사랑을 그렇게 외쳤는지, 대구시장을 할 준비가 뭐가 돼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후광 효과죠. 내 뒤에는 전직 대통령 당선인 이 두 분이 계셔요 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엔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유영하 변호사는 너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네. 또 윤심을 또 윤풍을 믿고 유영하 변호사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껄끄러웠어. TV 토론 때도 껄끄러웠어. 홍준표 유승민 껄끄러워서 딱 찍어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는 것보다 대구에 가시는 게 요즘 아예 대구에서 안 올라오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고려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분 당선인 만나실 때 이제 윤 당선인을 만나실 때
꼭 그렇게 유영아 변호사가 있었어야 했나 했을 텐데 그거는 인수위의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윤심은 윤심이 유영아 변호사한테까지 가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최승우님 오늘 컨설팅 자리 아닌가요? 우쭈쭈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요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 엄청나게 세게 한 겁니다. 지금 에휴 참. 네. 이번에는 그 사회이사를 지냈다던가 고문료를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합니다. 논란만 될 텐데 그것이 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될 거라고는 보질 않아요. 돈을 많이 받았는데요. 돈이 많이 받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재산이 많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됩니까? 재산 많다고 공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서 네. 재산을 축적을 했거나 또한 그러한 뭐 로펌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했으면 그거는 낙마 사유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당신은 로펌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연봉 4억 5천 월 3,800만 원 받았으니까 당신은 공직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라고 낙인 찍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하고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해당 로펌에 잠깐 있어봤는데 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높은 분들, 막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로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느냐 왜 그래요? 하면 자기들이 가졌던 관점과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되고 이런 루트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그런 초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아니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식견을 잘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으로 뭐 고문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거지 막 불법적인 거 이런 걸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홍주, 한승주, 그다음에 유명한 윤병세 이런 분들이 김현장에서 고문을 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농단하기도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장난치기도 했고요. 민주당 분들도 지금 많이 김현장에 계시고요. 근데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좀 문제 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는 그 어떤 구체적인 그렇죠? 내용이 나와 맞습니다. 봐야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국민이. 근데 아마 지금 한덕수 후보자 떨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나왔잖아요. 네. 근데 법무장관 후보자는 솔직히 뭐 부적격 의견 나와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타겟을 아마 총리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모르신 말씀이네요. 어쨌거나 한동훈 지명으로 검수완박, 검찰개혁 이 부분에서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고명수님 한동훈 검수완박 처리되면 국민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요? 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 뭘까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잃은 것은 민심일 거고요. 얻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의 환호, 당심 이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민심을 잃는다면 선거는 뭐 보나만 하네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검수완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 안 좋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총리랑. 그렇다면 이거는요. 안 좋은 것들만 보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위장 전입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했다라든지 그렇죠. 논문 표절했다든지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에 안 좋잖아요. 결격 사유가 아니더라도 네. 논란만 되는 것만 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죠.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선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장관 인사청문회나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센 전력을 갖고 몇 명 낙마를 시키고 이러면은요. 그렇죠. 분위기 지방선거의 민심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검수완박 검찰개혁이 국민의당에는 호재.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거 안 돼요. 이 법안 처리될 수가 없어요. 이번 왜요? 5월 10일 전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민주당 못해요. 179명밖에 안 돼요. 정의당이 찬성 안 하면 필리버스터 중지를 못 시켜요. 180석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 이번 5월 4일까지의 회기 중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정의당 네. 찬성 안 하면. 그리고 회기를 또 살라미 전술 해가지고 다시 5월 임시국회 열잖아요. 5월 6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임시회기 시작이 되는데 7일, 8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5월 9일 월요일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기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그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법안 사인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부담이 엄청 크네요. 네. 네. 그리고 근데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렇죠. 협의해가지고 또 뭐 해서 야합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게 저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도 그 범죄 수사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경찰에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소고발 해놓은 분들의 분노가 지금 점점점 쌓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거 범죄 피해 입으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호재가 되고요.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했고 작년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가지고 공수처 발족했잖아요. 네. 형사사법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네. 효과가 좋았거나 안정화됐을 때 이러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해야지 안정화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민변이란 참여연대도 반대하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참여연대 네.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수환님께서 왜 민주당 얘기는 없죠? 오늘은 국민의힘 컨설팅 특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컨설팅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고요. 선거에도 이기고 그럴까요? 국민의힘 컨설팅 한번 해 주시죠. 저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초기에는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는 자칫 잘못하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나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민심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건방지지 않은 모습, 겸손하고 항상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컨설팅 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이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자꾸 윤석열 당선인 왜 얘기하세요? 어려워요, 저희들. 왜? 국민의힘한테는 제대로 얘기하고 당선인한테는 한마디를 못해. 자칫 잘못하면 또 드럼통 가시니까. 네. 드럼통이요? 예, 드럼통. 예. 바다에 막 그러진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만 해도 우리 윤 당선인이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렇죠. 사람들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다니는 거를. 그렇죠. 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군요. 드럼통에 뭐 이렇게.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전하는 변호사님. 저도 뭐 비슷한데요. 일단 쓴소리 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저도 지금 누군지 잘 안 보여요. 네. 쓴소리꾼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시는 워딩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은 늘 죄송했다. 예, 뭐 면목이 없었고 뭐 아니잖아요. 왜 면목이 없어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법과 정의에 따라서 그렇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했던 그렇지. 건데 그걸 왜 죄송해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정도의 워딩을 미안하다, 쓰실 수 안타깝다.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때 힘들었죠. 네, 진짜 힘들었고요. 이제는 그게 저희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그걸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보수 지지층들을 잘 다독이고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요. 자기 지지층 보고 하면은 그냥 문재인 정부 시즌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지지층한테 욕을 먹더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의 지적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그 말을 좀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지금 민주당도 보세요. 그냥 우리 자기 강성 지지층이 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엄청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황교안 대표 이럴 때. 그러니까 네. 그런 다시 한번 또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거는 지지층의 환호와 박수만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항상 중도를 생각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까요? 지금은 근데 민심이 네. 국민의힘 쪽에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과반수를 좀 넘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아니 있어서 임기 초기 네. 인수위 시절인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데요. 그것도 차분한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뭐 과해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도 좀 옳지 않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네. 크죠. 네. 금방 꺼질 거품이다. 나쁘지 않다. 네. 그렇죠. 네.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네.